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고용 불안감 안고 다시 관세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서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큰 하락을 동반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큰 하락폭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트럼프 취임 19주차가 되는 주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 동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주 그리고 트럼프 취임 19주차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정말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이. 이 시장이 지금 침체로 가고 있냐, 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그냥 방구석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문제가 아니라, 연준에서도 사실은 이 어떤 식으로 경제가 돌아갈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뚜렷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 청사진 같은 걸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답답하죠. 되게 불안하고. 코인이 오를 것 같은지 내릴 것 같은지도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 주의 특징은 수요일에 나왔었던 이제 고용지표입니다. 그동안에는 고용지표가 거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고용이 뭐 다 예상치로 나오고, 고용이 예상치로 나오게 되면 뭐 아무런 경제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중반에 나왔었던 미국 ADP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한번 하회를 했고, 고용이 이렇게 부서지니까 그럼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게 되니까 미국의 이 장기채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저희 아까 이제 한참 얘기했는데 치고받고 싸웠죠. 그래서 테슬라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이 하루에 삭제되는, 주가가 15%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덩달아서 비트코인도 10만 20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이제 10만 5천 달러 다시 회복을 했고요. ADP 고용 문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던 문제도 사실 수요일에 나왔어서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 정도에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이라고 하는 가장 좀 중요도가 높은 고용 지표가 있는데, 걔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줘서 고용발 불안에 대해서도 좀 다시 리셋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쭉 지나놓고 보니까 비트코인은 지난주 대비 1% 올랐어요. 근데 변동성은 엄청 컸어, 그 사이에. 예, 그러고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알트코인 다 말할 것도 없고 지옥을 한번 갔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주요 뉴스 세 가지를 뽑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빅 뷰티풀 법안을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제 머스크가 적자를 키워가지고 결국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큰 하락을 동반했었고요. 두 번째 주요 뉴스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예상치보다 이제 상해를 이제 함으로써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큰 폭 하락하다 보니까 주요 미디어에서는 비트코인이 뭐 끝났다라는 식으로 많은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격은 그 전보다 1% 상승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비주류가 아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엄연히 이제 주류로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이 면에서는 우리가 좋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 한 주는 순유입이 있었던 한 주입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순유입이 있었던 한 주였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살펴보면 또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이제 순유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비트코인과 이제 비할 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계속 순유출만 나왔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순유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좀 센티먼트도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그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했었을 때 그 이더리움 고래인 이제 마이크를 이제 모셔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이 운영을 굉장히 좀 미숙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홀더들의 피해가 크다.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저께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 발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적었고요. 거기서 가장 큰 골자는 얼마만큼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다. 그러니까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명시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불만을 재단이 받아들여줬다. 그리고 디파이의 이제 성장 자체를 자신들이 노력해서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비판했던 것이 좀 맞았다라고 하는 좀 말씀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뉴스들 이제 하나씩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ADP 고용 큰 폭으로 예상 하회했다. 고용 위기론이 불거졌다라고 동아님이 찝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동아님? 네, 아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하면서 주 중반에 ADP 고용이 한번 부서지는 바람에 이 고용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림 맨 이제 하단에 보시면 2025년 6월 4일 이렇게 돼 있죠. 5월 ADP 고용 액추얼이 37,037K라고 돼 있어요. 요게 컨센서스는 11만 5천, 그러니까 11만 5천 건이 증가돼야 되는 게 3만 7천 건밖에 증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고용이 크게 예상치를 하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고용이 이렇게 부서지나?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진짜 오나? 약간 이런 이제 공포에 휩싸였었던 이 본격적인 고용 악화로 해석되면서 경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큰 여파를 낳았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뭐였냐면 미국 장기채 수익률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고용이 이렇게 안 좋으면 고용이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럼 금리 인하 하겠네 이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채가 많이 떨어지는데 장기채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장기채 때문에 우리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장기채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수익률이 요 지표 나오고 그날 한 1.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장기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채권을 샀다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주식 팔고 코인 팔아서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유튜브에서는 이거 이대로 가면 코인한테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경제 여러 가지 영역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됐었죠. 주 중반까지만 해도 다음 걸 보시면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고 AI 시켜서 제가 그린 겁니다. 동현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강하게 추진 중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 보통 BBB라고 요즘 부르죠. 근데 BBB 법안이 뭐냐면 일단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하는데 중간중간에 공화당이 엮여있는 이 이익 집단, 이익 분야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엄청 뿌리는 내용이에요. 가령 뭐 석유 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거꾸로 사실 일론이 하는 건 전기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이고 이 석유를 많이 캐는 거랑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BBB 법안을 보면 전기차 보조금도 줄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나는 호구짓을 한 건가. 트럼프의 당선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돈은 그렇게 돈대로 쓰고 이 법안 통과되면 나는 바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다가 요게 이제 목요일에 아마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날 원래 독일 총리하고 기자회견이 예상돼 있었어요. 근데 독일 총리랑 기자회견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머스크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스크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빡이 쳤어요. 그래서 바로 SNS로 막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머스크가 앱스타인 리스트라고 앱스타인이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고 이제 자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소아성애로 되게 유명해. 미국에서는 소아성애는 그냥 내장이에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 불가능인데 이 사람이 소아성애 전력이 밝혀지면서 사실 자살을 하게 된 거고 앱스타인이 로비를 했던 리스트에 트럼프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지금 니네가 공개가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는 그냥 부모님 욕한 거랑 똑같아. 내 기준에서는. 화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CEO가 막 미쳐가지고 현직 대통령이랑 막 싸우니까 주주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중간에 트럼프가 실제로 얘기했어요. 니네가 BBB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 돈을 많이 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나는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테슬라 보조금을 싹 다 깎아버리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보조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가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순이익이 한
2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얘네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을 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 보조금 효과가 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보조금을 진짜 다 빼버리면 테슬라가 적자 기업이 됩니다. 그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요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7%가 하락을 했고, 결국에 이제 15% 정도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요날 비트코인 가격도 4%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200달러까지 밀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왜 비트코인이 이때 하락을 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M7은 안 빠졌거든요. 이날 같이 빠졌던 거는 팔란티어 정도. 근데 팔란티어는 빠질만 해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도 테슬라처럼 미국 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서 정부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좀 불안한데, 이런 감정이 센티먼트가 확산하면서 팔란티어 가격이 한 7% 빠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빠질 이유가 없거든. 근데 왜 빠졌어? 이게 위험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센티멘트가 많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운 이제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해준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비농업 고용이었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코인 하는 사람들이 볼 필요가 없는 지표입니다. 그동안에는 매크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간간히 보는 지표인데, 논판 페이롤이라고 해서 앞서서 나온 ADP 비농업 고용도 비농업 고용이고 이것도 비농업 고용이잖아요. 뭔 차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ADP 고용은 민간 비농업 고용을 주로 이제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논판 페이롤이라는 미국 노동부에서 내는 이 지표는 민간 플러스 공공 영역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더 좀 큰 범위예요. 근데 이 비농업 고용의 결정적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표본 조사예요. 미리 정해놓은 표본에 따라서 그 표본만 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계산을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문제가 오차가 커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잘 나왔어요. 액추얼이 139K라고 돼 있죠. 최상단에 보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컨센서스가 130K. 이건 좀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인데, 12만 5천 건이 예상치였는데 13만 9천 건이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거고, 실제로 요 날 고용 지표가 까지기 전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 액추얼을 90K로 봤어요. 9만 건 정도가 나올 걸로 봐서 예상치 하회가 나올 걸로 봤는데 예상치 상회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좀 극적인 반전인 거지. 그래서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밑에 보시면 자잘자잘한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부에서 나오는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냐면 3번에 나눠서 발표가 돼요. 처음에는 첫 번째 지표가 수치가 발표가 되고, 이후에 2번에 걸쳐서 처음 나온 걸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13만 9천 건이 첫 번째 나온 거고, 과거에 1월, 2월, 3월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이 수치가 변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표본 조사라서 정확하지가 않다고. 근데 올해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수치가 과장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작아서 3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처음에는 22만 8천 건이 찍혔어요. 이거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와, 역시 미국은 고용이 강하다 막 이러고 이제 지들끼리 자축하고 막 그랬어. 근데 이게 두 번째 수정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120K가 나왔어요. 12만 건이 나온 거야. 그럼 반토막이 난 거야. 처음에 나온 거에서 고용 수치가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거만 주목하거든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걸 기준으로 얘가 예상치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막, 그래서 뭐 상회하면 와, 하회하면 우,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그때 어차피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최종치가 아니야. 부정확한 결과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시장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첫 번째 수치가 잘 나온 거예요. 13만 9천 건으로.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고용이 좋다, 이거랑은 전혀 저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9시 30분에 요게 이제 4.22가 나왔잖아요. 예상치도 4.2고 실제치도 4.2예요. 그리고 이게 3월부터 계속 4.2, 4.2, 4.2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야. 근데 반올림을 안 하고 풀 수치를 보면 이번에 나온 수치가 4.243인가 그래요. 0.006% 차이로 4.3이 안 된 거야. 이게 4.3 나왔으면 금요일에 우린 또 개지옥 봤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반올림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보면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그러니까 실업률은 일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완전히 일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에는 무조건 4.3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이번 주는 우리가 다행히 살았다. 근데 고용에 있어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아주 거지 같은 게 뭐냐면 8월 달에 얘네가 이걸 한번 싹 고쳐요.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이거를 한번 싹 개비를 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산해봤는데 1년 동안 고용 수치를 한 80만 건 정도 우리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난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때 그렇게 고쳐봐야 주식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이상한 나라야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잘 나왔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하고 이제 어떤 좀 협의를 끌어낼지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6월 9일에 영국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잘 끝날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 이 트럼프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으면 이게 2주에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 진짜 짜증날 만한 게 뭐냐면 이걸 자기가 약간 생색 내려고 했거든. 야, 나 트럼프가 이 시진핑 구슬려가지고 전화통화 직접 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싸우는 바람에 이 얘기를 못 하게 됐어. 그래서 좀 짜증이 날 텐데 어쨌든 9일에 영국에서 2차 회담을 하기로 했고 굉장히 의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 중에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반드시 좀 가져오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자동차 만드는 지금 섹터에서 히토류가 너무 부족한가 봐요. 포드에서 나오는 익스플로러인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차종의 생산이 한 2주 정도 중단이 됐었대요. 히토류가 없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미국 자동차 업체는. 그래서 막 또 이제 트럼프한테 와서 징징거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쪽팔림 무릅쓰고 자기가 전화한 거야 직접 먼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래서 중국은 바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풀어줄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6개월이면 니네랑 6개월 있다가 또 우리가 뭐 전화하란 얘기야?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엔비디아 칩 그냥 수입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왜냐면 이제 히토류가 너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미국은 이거 사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딴 걸 들어줘야 돼. 더 센 걸.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대만 문제라 하면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건 글로벌 전체에 중국은 한계다. 그래서 대만은 또 다른 중국이 될 수 없고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미국도 대만이랑 수교를 끊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마라. 이런 톤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대만을 침공하겠죠, 중국이. 그때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이러나 저러나 사실 지금은 중국이 좀 많이 유리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이런 걸 다 이제 쌩까고 자동차 만들지 마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히토류 제대로 붙어보자 그러면서 중국 앞바다에 항공모함 띄우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걸 하기에는 정말 병적으로 전쟁을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력 충돌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지금 많이 유리해진 상황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6월 9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이제 수급을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6월 넘어오면서 이제 채굴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시장에다 안 팔고 잘 고가를 이제 쌓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요. 동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비트코인 수급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쩌리 취급을 받고 있어요. 원래는 채굴자들이 제일 큰 손이었어요. 비트를 시장에 제일 많이 내다 파는 큰 손이어서 얘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엄청 주목도가 높았는데 그러니까 워낙 큰 기업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왔고 요즘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막 하루 저녁에 1000개 막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좀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스테디하게 얘네는 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도 수급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 31일 이후에는 조금 축적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도 당연히 같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수급 관련해서는 역시 누가 사냐 누가 파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은 글래스노드에서 지갑의 규모대로 6구간으로 계급을 나눴어요.
그래서 슈퍼고래와 미니새우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 슈퍼고래와 미니새우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이 슈퍼고래, 지갑에 10,000개 이상 갖고 있는 이 고래들이 팔기 시작했다. 6월 말에. 여기 보면은 빨간색은 매도고 파란색은 매수인데 이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빡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은 짙으면 빡세게 사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맨 위가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이 고래의 이 지갑의 추이인데 보시면 중간에 약간 누렇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누럴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행히 이 고래가 더 팔지 않고 약간 그렇다고 사고 있지도 않아요. 약간 애매한 상황. 근데 거꾸로 미니 고래들, 지갑에 비트코인 한 개 없는 애들, 저희 같은 애들 완전 시퍼렇죠. 최근에 너무 많이 샀어요. 불안한데 근데 어쨌든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고래들은 조금 아직 관망하고 있고 미니 고래들은 이미 사는데 돈 다 써버린 상황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장표를 소개했을 때보다는 사실 그래도 긍정적이다,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큰 틀에서 센티먼트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아님하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 그다음에 경제 매크로 뉴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상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